뭐 모든 산업이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가 경제 발전 위주의 성장 위주의 그 비즈니스 모델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이 갔던 길들을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유럽이나 앞서 나가는 쪽에 이태리 쪽이나 뭐 일본 쪽이나 이런 쪽에 좋은 기계들을 들여와서 그게 생산성이 됐던 또 기술이 됐던 여태까지 해법은 좋은 기계를 들여와서 그거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든지 뭐 좋은 품질을 내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열심히 쫓아가면 되는, 그러니까 답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걸 열심히 하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좀 더 쉬워졌던 거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섬유 염색 가공만 본다 그러면은 베이스적인 여기 염조제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섬유 기계 쪽이라든가 이런 쪽들도 같이 쫓아와줬기 때문에 국산화가 많이 되고, 예? 국산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인프라를 배경으로 해서 연공업도 그걸 활용해 가지고 가격 경쟁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경제 발전 수준에 비해서는 염색 가공업 자체는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쫓아가면은 뭐 됐었죠.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들이 판명나기 시작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그걸 해법을 찾을 것인가를 제가 뭐 답을 제시한다기보다는 다 고민해야 되는 시점으로 되지 않았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한 가지 답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어떻든 정해진 답을 쫓아가는 거였는데 지금은 답이 없는 걸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만들어 가는 거가 이제 차후가 아니고 저는 진행형이지, 제 나름대로는. 그렇죠? 제 나름대로는 진행형 하고 있고, 그게 얼마나 바른 정답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야 알겠고 하여튼 가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게 이제 뭐 제가 꼭 뭐 2세대라는 그런 걸 떠나서 어떤 한 가지에 이렇게 딱 국한된, 예를 들어서 섬유 기계다, 좋은 염료다,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누구나 카피하기 쉬운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개들이 이렇게 잘 융합해서 뭔가 나올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그냥 기계 사가지고 딱 단순히 나오는 퀄리티가 아니고 여러 공정을 거쳐가면서 조합된 퀄리티가 돼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그러다 보면은 이게 공정이 여러 개를 갖추고 여러 사람이 관여되니까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이 내서 내보면 가공도 좋아야 되고 염색도 잘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거고 그게 더 넓게 가면 편직서부터 연결된 기술들이 가미돼야 되고, 더 발전하면 면방, 실서부터 연결돼 가지고 쭉 스트림적으로 연결돼서 특성화된 것들을 편직에서 살려주고, 그거에서 살려진 것들을 연광에서 특화시키고, 연광 내에서도 염색에서 또 그걸 차별화시켜주고, 가공에서 약간 또 차별화시켜주고, 다양한 요소마다 차별화된 것들이 결합돼 가지고 뭔가 나와야 되는 그런 어떤 숙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거를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서 카피가 훨씬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죠. 쉽지 않죠. 이 기존같이 기계 하나 들여가지고 딱 이렇게 내는 거는 그 기계를 사면 되잖아. 그렇죠? 대량으로 뽑는 것도 조금 대량으로 할 수 있는 맞는 기계 사서 대량으로 하면 됐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실서부터 편직서부터 연가공까지 다 이렇게 스트림으로, 그게 정 안 된다면 염색 가공 내에서도 다양한 기계들을 조합해서, 다양한 공정들을 조합해서 퀄리티를, 약간의 차별화된 퀄리티를 낼 수만 있다 그러면은 뭔가
남들이 카피하기, 보더라도 카피하기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게 말이 그렇지 어려운 게, 많은 사람들이 거의 관여돼야 되고, 염색 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여돼야 되고, 주도적으로 그것들을 각 파트에서 책임감 있게 만들어내야 되고, 그것들이 한 공정만 잘못돼도, 공정을 여러 군데 거친다는 거는 한 공정만 잘못돼도 불량이잖아요. 리스크는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파워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핵심은 맨파워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공장장이 딱 잘 선정해서 딱 들어와가지고 착 만들어서 쫙 갔으면 되는데, 한 사람이 이거를 주도해서 산업을 그 단위 공장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공장장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단위마다 그것들을 책임력 있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맨파워들이 육성돼야 되고, 그 사람들이 한테 권한을 위임해서 서로 협업해서 팀워크를 만들어서 뭔가 만들어내는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일단 저는 일단은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그 맨파워 부분인데, 어떻게든지 그래도 이 나라대로는 고급 인력들, 전문대라도 나와야 되고, 더 좋으면은 서민대학과를 나오면 더 좋고, 이런 멤버들을 우리 공장 내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지금 어느 정도 결실이 돼서, 그거는 20대 중반서부터 30대 중반까지 그 인력들이, 지금은 이제 한 10년 정도 되니까 고 인력들이 팀장급들 역할들 하고, 고 인력들이 허리로서 지금 얘기한 대로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길 때 디스커션하고, 자기들이 풀어가려고 노력, 답을 찾아보려고 하고, 영업하고 각 생산 파트에서 이렇게 포진이 돼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결실을 조금씩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연구소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현장에 바로 투입되면 버틸 수가 없잖아요. 요새 이게 서글픈 현실이 제조업에, 특히 3D 업종이나 이런데, 대학 나온 맨파워들이 현장에 바로 투입돼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소에 입사시켜서 우리 회사를 이해시키고 공부시키고 해서 적응이 잘 되면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어떤 지금 영업할 수 있으면 영업부도 보내기도 하고, 현장 책임자가 가능할 것 같으면 그 묵기가 현장 쪽으로나 이쪽에 좀 맞을 것 같으면 그쪽에 책임자를 보낼 수도 있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어떤 인력 사관학교 비슷하게 그런 쪽으로 이제 연구소를 활용을 하려고 노력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자금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받아서 연구소가 제조업에서 연구소를 잘 운영하기가 비용적으로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자금이라는 것들도 활성화시켜서 그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맨파워적인 부분들은 일단은 진입이 되게끔 하려고 노력했고요. 진입된 친구들은 또 기본적인 연수를 빨리빨리 채우면은 빨리빨리 진급시켜서 어느 정도 위치나 그 급료 체계에 맞춰서 그런 것들 키워나갈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대우해 하려고 노력은 나름대로는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인데, 꽂아놓더라도 그 직원들이 여기서 버틸 수 있는 부분들은 교육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아침에 저희가 독서통을 시킨다든가, 또 교육을 1년에 두세 번 한 2주 텀으로 교육 갖고 하여튼 이런 교육, 사내 교육이라든가 사회 교육 쪽으로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마인드를 바꿔주고 다시 리빌딩 해주고, 그래서 우리 우송 나름대로의 어떤 애사심과 동구별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넣어주고, 또 그래서 버틸 수 있게 해주고,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서 그 기본적인 맨파워가 참여되게끔, 요게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내부의 전산팀을 둬서 계속 메인테넌스뿐만 아니라 관리 포인트가 바뀔 때마다 전산도 따라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로 공장 ERP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실정에 맞는 ERP가 될 수, 외주 업체에서 그런 것들이 딱 계약해가지고 심어 놓으면은 그거밖에 안 되니까, 정해진 개발시켜준 ERP 업체에 맞춰서 우리가 써야 되는 건데, 관리 툴이라는 게 요새는 하도 많이 빨리빨리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 툴을 바꿀 때 또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기 쉽지가 않아서 비용이 들더라도 전산팀을 내부에 넣어서
우리의 어떤 관리 툴이 그 개발되고 개선될수록 될 때마다 전산도 같이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이 생물같이 이렇게 ERP를 베이스로 해서 그것들을 오르가나이즈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뭐 갖추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좀 산만한 부분들 좀 이렇게 묶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뭔가 개발해서 낸다는 의미는 아주 대량의 오다들을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 오다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탁 대량으로 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러니까 이제 한계가 있죠. 오다들이 아이템들이. 그래서 결국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오다군들을 형성해서 소재도 좀 다양화시키고 저희가 뭐 셀룰로즈만 했다 그러면은 화성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오다들을 다품종으로 여러 가지를 다 컨트롤할 수 있게끔 공장에 시스템을 까는 작업도 많이 했죠. 근데 그건 이제 조금 단점도 있어요.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비용이 많이 들는데 근데 요새같이 이제 이렇게 어떤 한 가지 답 갖고는 뭐 안 됐을 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장점이 드러났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어요. 모두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들이 맨파워를 기여하는 것도 그렇고 ERP를 우리가 구축하는 것도 그렇고 다품종을 소용할 수 있는 설비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춘다는 것도 그렇고 비용이 많이 들죠. 하지만 그게 이제 시간이 들고 비용이 들지만 이렇게 구축이 되고 나면은 좀 이렇게 탄력을 쫙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아직 완벽하게 구축은 안 됐지만 그런 어떤 기대는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예전 같으면은 이게 갑과 을이 좀 명확했다고 봐요. 오다를 인가공을 주는 입장하고 우리가 받는 입장이잖아요. 우리가 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다를 던지는 대로 우리가 수행하는 역할밖에 안 됐고 그 이상 해봤자 별로 의미도 없었고. 그러니까 인가공의 한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가공이 그 개발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맞았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부분도 많았고. 그래서 일부분은 그거 저희가 원단 비즈니스 직접 별도 법을 만들어서 구축하는 게 된 계기도 됐어요, 그게. 저희는 지금 원단 파트가 별도로 그 법인이 틀리고 거기서 우리한테 오다 관계를 줄 때는 서로 이제 오가나이징 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던지는 게 아니고 서로 개발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고 이렇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하나 정도는 이렇게 구축을 해놨죠, 저희도. 리딩하는 그 원단 업체들도 뭔가 아이템의 다변화와 기술력 있는 개발에 점점 절실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원단 비즈니스 하는 데들도 우리한테 오다를 주는 업체들도 예전에는 그냥 좋은 아이템 하나 딱 만들어가 쫙 뿌려서 팔면은 많이 팔리고 괜찮았는데 요새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거기들도 그 니즈가 많이 생긴 거예요. 뭔가 차별화된 원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직, 원사, 염색이 전체를 더 뭔가를 이렇게 오가나이징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네에게 딱 던졌을 때 염색 공장에서 무슨 말인지 알고 같이 덤벼드는 업체를 찾는 거죠. 우리가 딱 접점했을 때는 서로 반가워하고 서로 같이 의견을 공유하고 이런 데들 실질적으로 저희 공장에도 뭐 두세 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이건 각과 을이 아니고 서로 고민하고 개발하고 서로 만들어내고 이런 관계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게 아직은 뭐 그게 아주 그 범용화되진 않았지만 그게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섬유가 살 길은 그런 거밖에 없다고 봐요. 그럼 남들은 어떤 보관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냐? 보관 별로 없어요. 정말로 별로 없어요. 예. 그냥 우리가 핸들링하고 있는 오전 중에서 나의 모다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연결돼서 우리가 잘 그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돌아갈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잘만 세팅이 된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얘기하는 오가나이징 그러니까 스트림화돼 있을 때 나름대로 한 파트에 들어오는 거죠. 어? 그래서 다양한 원단인데 후가공 쪽에 또 전처리 쪽에 편집 쪽에 연결돼서 뭔가 차별화된 원단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 더 열린다고 보는 거죠.